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정치 분석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직은 민주평화당 소속인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른신당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요즘 민주평화당. 박나래, 네, 송가인, 네. 박지원 뜨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 그 두 분 오고 왜 의원님을 이렇게 같이 함께 엮으시는 겁니까? 요즘 보십시오. 네, 모든 TV나 신문, 네. 방송에 박지원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저를 키워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반면에 박나래, 송가인 씨는 아주 그 공격은 안 받는 것 같던데요. 우리 거기도 또 국민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엄청나게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네. 그 반열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대 스타. 뭔가 좀 이렇게 얹으시는 느낌이 좀 드는데 추가로는 뭐 정치인은 이렇게 깔때기를 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 찬물을 끼얹는 의미에서 첫 질문을 이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정동영 대표가 어제 의원님 공격하신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그렇죠. 분열을 막고 탈당을 막아야 할 뿐이 이것을 기획하고 조종한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자, 어떻게 반론 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당 대표가 네, 저 하나 못 당해보고 네, 네. 16명의 국회의원 중 12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종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은 박지원이 대단합니다. 아, 이게 오히려 스스로 예. 정동영 자신의 리더십이 그렇게 없다 오. 하는 것을 실토하는 겁니다. 아, 오히려 이게 지금 의원님을 띄우는 그 발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아니 물론 역설적으로 얘기지만은 네, 네. 그게 당 대표가 할 말이에요. 심지어 말이죠. 네. 어제 정대철 상임고문이 전화를 통화했어요. 예, 예. 어제 누구하고 같이 왔더래요. 정동영 대표가 정대철 고문을 정대철에. 찾아왔다. 예. 예. 그러니까 당장 내려놔라. 대표직을. 예. 예, 예. 그리고 함께 해야지. 당신 혼자 남아서 뭐 하냐? 네. 했더니 땅만 쳐다보고 돌아가면서 예. 오늘 또 오겠다겠대요. 근데 얼마 전에 보도 보면 권노갑 고문하고 정대철 고문이 오히려 정동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 제 입으로 예. 그 두 상임 고문의 소위 레타 예. 성명 같은 것은 뭐 이미 예. 우리 장정숙 대변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정동영하고 똑같이 그런 짓을 하겠어요. 네. 그건 사실이 아니고 권노갑 고문도 네. 죄송합니다. 정대철 상임 고문도 빨리 내려놓고 함께 해라 이겁니다. 예. 그래요. 그걸 자꾸 이상하게 하면 안 되죠. 어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는 원로 정치인 조정한다. 네. 그 사람이 공천권 내놓으라고 했다라고 하더니 이제 또 오늘 한국일보를 보고 어제부터는 전남의 원로 정치인을 추대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공천권을 주게 하자. 이렇게 또 바꿨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함께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릎탁도사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면 바로 뜨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무릎탁도사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민주평화당 그냥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바른신당. 어제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YTN 라디오 인터뷰인가요? 호남신당이 대한신당을 제가 잘못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청취자들에게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불러본 겁니다. 네. 그래야 질문을 하시죠. 근데 호남신당 아닙니까? 글쎄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도 제목으로 그걸 뽑았던데요. 네. 그렇게 물어요. 이게 호남신당 되는 거 아니냐. 뭐가 나쁘냐. 어제 그 말씀 호남을 하셨더라고요. 지역 기반으로 해서 예.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것이 어디든지 한국당은 영남을 네. TK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의 일은 지금 현재 뭐라고 하더라도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호남당입니다. 근데 의원님 제가 그럼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거저거 다 떠나서 예. 자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신당 이름이 뭐가 되든지 간에 신당에서 호남에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임하면 예.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광주 민심은 제가 지난 15주간 네. 11번 광주에 가서 소통을 했습니다. 15주에서 예. 11번을 예. 예. 그러면은 광주의 민심 오피니언 리더들은 저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예. 어떠한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 네. 이것을 협력해라. 음흠. 두 번째는 이제 호남 너희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지원했지만은 대통령 하나 김대중 이래 못 만드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다. 네. 단 어떤 경우에도 보수 정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네. 진보 개혁 정권의 재창출에 예. 역할을 해라.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났더니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러니까 대한신당과 즉 과거에는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이 경쟁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5대5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6대4로 그래도 민주신당을 더 해줘야만이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처럼 도우면서 예. 견제하고 경쟁하는 것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좋다. 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좋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탈당을 같이 한 김경진 의원이 예. 지역구가 광주 서구 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당에 합류를 안 하고 무소속 출마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신당의 전망이 그렇게 좋으면 무소속 출마를 하려고 할까요? 김경진 의원은 네. 저하고 제일 가깝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도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박지원 대표의 말만 듣는다. 네. 그러니까 유성엽 원내대표 경선 때 한 번도 당에 안 나오다가 내가 당신 좀 나와서 한 표라도 더 찍어 네. 했더니 나와서 찍고 갔어요. 네. 그때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이제 김경진 나오느냐 웃고 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겁니다. 예. 안철수는 김성식, 김관영 당대표 원내대표를 내세우자라고 했던 것을 제 제안을 거부하고 자기가 나섰다가 망했고 예. 정동영 예. 제가 김경진, 최경환, 이용주를 경쟁시켜보자. 새 얼굴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자기들이 김경진을 내세웠어요. 네. 그래서 신당의 얼굴로 김경진을 추천하자, 네. 추대하자. 예. 라고 했는데 결국 자기가 나와가지고 당을 이렇게 망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경진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정의당과 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은 탈당하겠다. 예. 이용주 의원도 똑같았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탈당을 하면은 딱 20명이기 때문에 또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붙들어 놨는데 네. 아마 김경진 의원은 지금 저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대한신당이 제 길로 갈 것이냐. 네. 이러한 것을 보고 있는데 예.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으로 갈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네. 또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하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받아줄 기미가 안 보이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김경진 의원은 지역구 김경진 의원, 예, 김경진 의원 한 명 예. 얘기하는 거죠. 탈당파 모두가 아니라. 네, 그렇죠. 김경진 의원은 지역구 관리도 잘했고 네네. 일종의 방송에서도 아주 잘하잖아요. 네네. 스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저는 결국 우리 대한신당이 간결하고 개혁적이고 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당으로 잘 나가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확신합니다.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저희가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3지대 빅텐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민주평화당에서 탈당을 선언한 분들도 거기로 오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하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빅텐트. 네. 처음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네. 몇 달 전에 저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는 제가 손학규 대표에게 유승민 대표는 합리적인 보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오기 전에 침발하기 전에 합의위원회를 해라. 예. 기득권과 당 자산을 전부 주고 비례대표를 탈당시켜서 제3지대에서 만나자. 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손학규 대표에게. 예, 예. 손학규 대표가 원가 계산하다가 실기를 하고 지금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가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당 자산이 뭐 예, 국고 보조를 받으면 내년 선거에 100억 있다. 예. 100억 가지고 요즘 선거 돈 써서 하다가는 선거법만 걸립니다. 예. 원래요. 예. 원가 계산을 하면은 정치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거듭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과거 창조 한국당을 하신 문모 씨 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도 돈 든다고 해산해버린 정모 회장님 네. 이런 분들이 원가 계산하다 다 망했거든요. 그건 아닌 거예요. 정치는 국민을 보고 네. 싸울 거 싸우고 개혁할 거 개혁하고 또 물러설 때는 물러서고 이런 것을 보여야지 원가 계산해서 잘 되는 사람 없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거부를 했고 거부를 그 했고.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물론 뭐 함께 하자 어쩌자 이런 얘기는 저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있고 일체 얘기가 없습니까? 박주선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느냐 예. 하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호남에서 예. 그러한 이합 집산 예. 또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또 언론에서는 좀 꼬았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이합 집산하고 당선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 그거 아니에요. 예. 이합 집산을 하고 합정 연행을 하면은 예. 과거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이 화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명하게 잘 가자. 네. 그리고 민주당하고 경쟁하자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 잠깐 하신 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을 하면 합의위원이 복잡해진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복잡해졌잖아요. 어떤 뜻입니까? 침발라 버리니까. 좀 풀어주세요. 어떤 뜻입니까? 안철수 대표 파가 네. 바른한국당이 많아요. 바른미래당. 아 참 바른미래당에.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자기 지분 때문에 유승민 다 소수파가 된 거예요. 네. 특히 손학규 대표는 어려워졌죠. 네, 네, 네. 안철수 대표는 본래 보수인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진보로 위장 취업했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보수로 가는 거예요. 유승민 대표는 본래 보수이고 예.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왔는데 이분의 양심 진짜 얼마나 훌륭한 정치인입니까? 이분의 양심은 다시 보수로 가서 자기가 일신상의 영예를 취할 그런 양심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저는 반면 교사로 손학규를 보아라. 정동영이 보이지 않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이구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후다후딱 가서 일단 다음 주에 또 3탄을 기약을 하면서 다른 문제를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예. 이른바 조국 대전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예. 청문회 앞두고 이제 지금 뭐 굉장하대요. 예, 뭐 어제 그제만 해도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 갖고 산호맹 전력을 계속 문제 삼던데 법사위원이시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러니까 그 야당의 어떤 이런 스탠스는? 당 대표가 저렇게 반대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례적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나왔고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은 황교안 대표의 소위 이 댓글 사건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외압 의혹 네. 그리고 또 김학의 그 사과는 김학의 차관의 문제 얼마 전에 인터뷰한 네. 이 우리 박남매 박영선 장관이 제기를 했잖아요. 네, 네. 저랑 함께 했던 거예요. 근데 김학의 그 차관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그 조국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한다면 그 상관성이 어떻게 있는 겁니까? 외압의 흔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했다. 네. 또 맨 처음 윤석열 여주지청장으로서의 국정감사 질문에서 제가 질문했을 때도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외압 여부는 수사를 해야 된다 네. 하는 것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도 수사를 하겠다라고 제 질문에 답변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부산의 LCT 문제. 네. 법무부 장관 때 이상한 허가가 있어요. 이러한 것 잠깐만요. 그러면 조국 법무장관이 된다면 예. 장관으로서 LCT 문제에 대한 어떤 뭐 재수사라든지 만약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게 불똥이 황교안 대표에게 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을 방어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 저는 저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할 뿐이지.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LCT하고 상관성이 있어요? 그때 법무부 장관 때 네. 이상한 허가와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저도 묻겠지만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물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수사하겠다라고 답변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방어적으로 입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나선 거다 이런. 그렇죠.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러면 LCT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조국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물을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는 제가 묻고 있고 지금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LCT 문제는 예. 제가 부산 국정감사에 가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해서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그러면 그 조국 후보자의 산호명 전력은 법무장관 하는데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이미 사법적 판결을 받았고 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결격 사유가 안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지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기약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확 늘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아요, 의원님. 그죠? 저는 그렇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